다음 주 1월달 마지막까지 연강을 합니다. 화요일까지도 2시 15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는 차량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차량은 있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연강, 1월달의 마지막 연강이고 2월달은 13일인가?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니들도 알아야지 스케줄을. 2월 13일부터 다시 연강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2월 25일까지. 연강 안 하면 시험도 어떻게 해요? 알려드릴게요. 6일 동안, 6일이 아니라 3번이지? 6번. 6회 2주 동안 다시 연강. 좀 빨리 다니세요. 연강일 때는 우리가 2시 15분부터 6시까지였죠. 토요일은 10시 15분부터 2시까지였나? 이렇게 했고, 연강을 안 하면 2월 1일부터 5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화목. 연강 안 할 때. 그리고 토요일은 10시 15분부터 12시 50분까지죠. 맞나?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좀 고생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차량이 안 됩니다. 오케이. 올 때는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없으시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교시 때 시험을 볼 겁니다. 오케이? 15-2번으로 갑시다.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서. 선생님 뭐 하라 그랬지? 이거 학교 나오면? 통분하라는 것은 아니야. 통분하면 안 풀려.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됩니다. 얘를 A, 얘를 B, 얘를 C.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B 더하기 C가 2, C 더하기 A가 1입니다. 뭐 없앨래? C, A로 됐으니까 B를 없애야지. 여기도 봤지? 그래서 둘이 빼요. A 빼기 C는 마 5예요. C 더하기 A는 1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서 C값 찾으면 3. C 대입해서 B값 찾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것 때문에 X는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관계니까 다. 얘는 Z죠. 얘는 Y죠. 뒤집어봤자 마이너스 1은 똑같죠. 알겠지? 괜찮지? 치환만 하면 돼. 치환하고 연립방정식.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게 기본 방법이고, 제발 조금 더 빠르게 풀이 방법이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봐봐.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럴 때는 그냥 다 더해봐. 더해봐. 더하면 A도 몇 개? 2개. B도 몇 개? 2개. C도 몇 개? 2개.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더 만들어도 돼. 더하면 0이네요. 맞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지. 그럼 봐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3이겠지.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싹 더해서 새로운 식 하나 만들어서 찾는 방법도 있어. 이 방법이 기본 방법이야. 이 방법을 할 줄 알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알겠지? 15-3번으로 갑시다.
3xy x 더하기 y는 0 4yz y 더하기 z는 0 5xz x 더하기 z는 0 당황스럽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 xyz는 0이 아니래 왜 굳이 xyz를 곱한 결과가 0이 아니라고 나왔을까? 수학에서는 그냥 주어지진 않거든 얘로 나눠볼게 xy로 나누고 얘는 yz로 나누고 얘는 xz로 나눠버리면 3은 y분의 3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거든 결국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안녕 얘도 똑같이 얘로 나누면 4 z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0 얘도 나누면 5 z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지 결국 이렇게 주어진 건 쉬운 거고 이렇게 주어진 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근데 실제 같은 식이지 넘기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같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행위를 해요 사실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주어지면 할만하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니까 할만하지 않게 되지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나눠볼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하거든 알겠지? 푸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식점 정리하자 치환해서 또 하시면 되죠 치환 이번에는 그냥 더할게 더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10이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6이네요 얘가 이거니까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c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3분의 1 y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괜찮지? 어떻게 하는지? 다 더하래? 다 더하면 뭐니?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알겠지? 2요 숙제 열심히 해왔어? 응? 끝까지 하긴 했어? 응? 남을래? 안 했는데? 좀 남아서 좀 해야겠는데? 너무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니? 손 쳐봐. 뭐, 개뿔 열심히 사기구나. 안 했구만. 뭐, 둘이 손잡고 남을래? 왜 이렇게 안 했어? 좀 이따 다시 봐야겠네. 이것들이 은근히 지각하면서 숙제 검사를 제대로 안 했더니 안 하네. 16-2번 봅시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세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3개짜리에서는 풀 수 없거든? 그러면 2개짜리를 만들어 무조건. 뭐 없앨래? 결정해. X 없앨래? Y 없앨래? Z 없앨래? 없애기 싫어? Z 없앨게. 그럼 둘이 빼자.
여기서도 Z 없애야 됩니다. 위에서 Z 없애고 밑에서 X 없애면 안 돼요. 그럼 Z 없애려면 Z의 개수 같아야 되는 K가 돼 있고 K가 없잖아. 그럼 얘 먼저 K를 곱해줘. 밑에 식은 그대로 쓰고 K 곱해야지. 빼자. 이 식이지.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식 두 개를 쓸게 여기다. 됐나요? 이 식에 해가 없으면 이 식에 해도 없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지? 이제 풀 수 있잖아. 얘분의 얘, 얘분의 얘는 같고 얘분의 얘는 다르다. 맞지? 그거 쓰면 되잖아. k-1분의 k-1과 k제곱-1분의 1-k는 같으면서 k-1분의 0은 같지 않다. 얘 결국 1이잖아. k제곱-1, 1-k. 풀게. 인수분해 되죠? k가 1과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1 넣으면 이쪽 0이 돼버리지. 얘랑 같아져.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죠. 알겠어? 3개짜리에서의 해가 없을 조건은 2개짜리를 바꾸는 거야 무조건. 이게 정석인 풀이야. 그런데 정석인 풀이 말고 정석인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먼저 푼 이유가 정석 풀이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얘는 우연을 가장해서 보면 K 처음에는 X에 K 붙어 있고 두 번째는 Y에 K 붙어 있고 세 번째는 Z에 K 붙어 있지. 이럴 때는 한 번 더해도 된다고 그랬어. 맞지? 이 풀이도 좀 알고 있으면 빨라. 정석인 풀이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조금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어느 때? 이렇게 순환형이라고 그래. 똑같은 자리에 K가 하나씩 붙어 있어. 맞지? 싹 더해보자. 더하면 K 더하기 2의 X가 되고 싹 더하면 K 더하기 2Y가 되고 싹 더하면 K 더하기 Z가 되고 싹 더하면 3이 됩니다. 인정? 됐어. 이거 말이 안 돼야 돼. 어떤 x, y, z 값을 대비해도 성립하지 않으려면 k가 몇이면요? 마이너스면 되죠. 풀이 끝.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먼저 했냐? 이런 건 잘 나오긴 하지만 실제 니들이 접했을 때 이것보다 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나왔을 때가 더 어렵게 느껴져 사실. 얘는 그냥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약간 다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 방법을 풀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학은. 그런 다음에 빠른 걸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걸 못하고 빠른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3번.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K값,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K값. 정리하죠. 1분의 5-K 6-K분의 2와 2분의 2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짝대 읽으면 해가 없을 조건. 오케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풀면 돼. 그냥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해가 없는 거랑 똑같이 포함되니까 그럼 5-k 6-k는 2입니다. 이렇게 알죠?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1k. 11k 플러스 28입니다. 4와 7로 되네. 4와 7입니다. 4를 넣으면 얘랑 똑같지? 2분의 2, 1분의 1이니까 맞아 맞아.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7 넣으면 이쪽은 같지만 이쪽은 달라요. 그래서 7 넣으면 해가 없을 조건. 항상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답은 1번이겠죠? 7 빼기 4. (17-1번) 활용 다 해야 돼? 헐. 렌즈 한 개의 가격은 블록 렌즈가 2,500원, 오목 렌즈가 2,000원, 도수가 없는 렌즈가 1,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지? 세 종류의 종류를 했는데 240개 주문했는데 오목 렌즈를 블록 렌즈 10개 주문했다. 주변 총 금액은 47,000원. 47만원이네? X는 뭐 문자 설정해야죠. 볼록 렌즈 개수. Y는 오목 렌즈 개수. Z는 도수 없는 렌즈. 주어진 말대로 식을 세웁니다. 첫 번째, 다 합해서 몇 개 주문했다? 240개 주문했다. 두 번째, 뭐라 써있냐? 오목 렌즈를 블록 렌즈의 개수보다 20개 더 주문해왔다. 오목 렌즈는 블록 렌즈보다 20개 더 주문해왔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총 지불한 금액이니까 세 번째 식은 얘 한 개당 가격이 2,500원이고 얘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고 얘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2,500x 2,000y 1,000z 했더니 47만원. 됐죠? 활용은 식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푸는 건 쉬워요, 사실. 이렇게 식만 세울 줄 알면 돼. 괜찮니? 뭐 공두개 5로도 약분할까? 5x 4y. 계산은 무조건 약분 먼저. 5, 9, 45, 5, 20 920인가? 됐죠? 대입법 이용합시다. x. x 더하기 20 더하기 y 자리 집어넣는데 왜 x에 표시해? z가 240 맞죠? 2x 플러스 z는 220 됐죠? 첫 번째 식 집어넣는다. 5x x 더하기 20 2z 920 9x 2z 이거? 아 40이다. 고마워요. 5, 4, 20이지? 실컷 풀고 다 틀릴 뻔했네. 어우 씨 끔찍해. 80 빼면 몇이야? 860인가? 안 틀렸길 바랍니다. 계산을. 4x 2z는 440 빼면 되죠? 5x 420
x는 84. 안 틀렸어. 다행이야. 숫자가 너무 커서 틀리는데. 숫자가 큰 건 별로 안 좋아해. 니도 안 좋지. 나도 안 좋아. 다 똑같아, 사람은. 알겠지? 그러니까 연산을 잘 하시면 돼요. 대입합시다. 이거 대입해서 y값 구하시면 되죠. y는 104개. 이거 대입해서 z값 구하시면 됩니다. 188개. 240에서 빼면 50인가?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야 하시면 돼요. 활용은 식일 세우는 게 중요하지 뭘. 활용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주면 안 늘어. 내가 그냥 이렇게 식 세우는 게 편하게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막히더라도 해보고 해봐야 돼. 쉽진 않겠지만 활용은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백날 해봤자 진짜 1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건 알잖아. 할 때마다 막히더라도 하실 줄 아셔. 활용 나왔네? 안 해야지? 그게 안 돼. 안 하면 안 늘어. 활용은 죽어도 안 늘어. 응? 알겠지? 문제를 읽고 그 외 상에 맞는 식을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숙제를 해야지. 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이제 지각도 똑같이 하고 숙제도 똑같이 하고 안 하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18인 세 자리. 10집 이렇게 세 자리가 나왔어요. 세 자리. 그러면 여기에 100의 자리가 있겠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죠. x, y, z로. 첫 번째,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18.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의 합은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 맞지? 중요한 건 이거야. 마지막 거야.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이게 처음수야. 이게 처음수. 그럼 바뀐 수는 뭡니까? y가 아니라 z, y, x. 이게 바뀐 수야. 인정합니까? 처음 수보다 396만큼 크다고 한다. 그럼 보통 이렇게 세우면 바뀐 수가 얘죠. 처음 수가 얘죠. 얘가 얘보다 얼마큼 커집니다? 396.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약분해버리고 없어버리거든. 곱하기로 착각한단 말이야. 핵심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자리를. 즉 x, y, z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시나요? 345를 10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하거든. 이런 걸 3 곱하기 100, 4 곱하기 10, 5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반드시 100x, 10y, z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려고 눕고 자려고 손을 넣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10진법의 전개식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분홍색으로 바꿔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핵심이 이거야. 이 문제. 학교 시험은 잘 나와요. 사라지네? 넘기면 99z 마이너스 99x는 396입니다. 99를 한 번에 약분되나? 396을 99로 약분하면 4, 4, 9, 36 4, 9, 36 딱 되네.
이렇게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얘랑 얘랑 풀면 되네, 그냥. 풀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용하면 낫겠다. 좀 센스 있게 그냥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3y는 18입니다. x 더하기 z 자리에 2y 집어넣은 거야, 대입법으로. y가 6이죠? 그럼 z 더하기 x가 12죠. y가 6이니까. z 빼기 x가 4입니다. 연립방식 푸는 건 똑같은 거. z가 8이네요. z가 8이니까 x가 4입니다. 첫 번째 수가 그래서 4, 6, 8. 이게 처음 구한 수입니다. 알겠죠? (17-3번) 1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에 관한 문제는 핵심적인 게 전체 일의 양을 뭘로 놓는다? 일로 놓는다. 이거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중요한 건 무엇을 x로 놓는지를 알아야 돼. 뭘 x로 놓냐면 잘 봐. a가 1분당 하는 1의 양을 x로 넣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1분당 아니면 하루에 하는 양. 이걸 x, y, z로 넣어야지 문제가 쉽게 풀려. 다른 건 놓으면 안 돼. b가 1분당 일하는 양을 y로 놓고요. c가 1분당 일하는 양을 z로 놔야 식세우기가 편합니다. 알겠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루에 하는 양, 아니면 1분당 하는 양, 아니면 1시간에 하는 양. 문제의 뜻에 달라, 그것은. 여기서는 1분당 하는 양을 놓을 거야.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볼까? 여기다 할까? A, B를 함께 가동시키면 4분 48초 걸리고 4분 48초. 이게 분으로 바꿔야죠. 왜 분당으로 놨으니까. 초당으로 바꾸면 너무 커지니까 분당으로 놓은 거야. 4와 60분의 48이겠죠. 4 더하기 뭘로 되니? 6, 8에 60. 5분의 4네. 그러면 얘를 분으로 바꾸면 5분의 24분입니다. 그러면 5분의 24분 만에 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첫 번째 상황이 A와 B, 이 둘을 이용했어. A와 B. 그러면 1분의 1하는 양이 이거니까 A가 일하는 양은 5분의 24 곱하기 X, 5분의 24 곱하기 Y를 하면 전체 일의 양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핵심이야. 괜찮니? 두 번째는 B와 C를 일했더니 6분 만에 끝났대. B가 6분 만에 일했어. C가 6분 만에 일했어. 전체 일의 양은 1. 세 번째, C, A가 같이 일했을 때는 8분 걸린대. 8Z 플러스 8X 1. 이게 일에 관한 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식이 이렇게 부드럽게 세워집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풀래? 잘 봐라. 일에 관한 문제는 좀 팁인데 여기서 통분해서 뭐 그런 거 하지 마. 봐봐. 이런 방법이 있어. 24분의 5분의 24로 나눠버려. x 더하기 y는 24분의 5입니다. 얘는 6으로 나눠. y 더하기, 뭐 이거 계속 y야? y 더하기 z는 6분의 1입니다. 8로 나눠. z 더하기 x는 8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다시. 그러면 풀이가 좀 빨라져. 알겠지? 아까 얘기했지? 다 더하면 좀 빠르다고? 더 해봅시다. 자주 나오니까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24로 통분하네? 24분의 4. 24분의 3. 더하면 24분의 10. 뭐야, 12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4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z가 24분의 1이겠네? y가 24분의 3이겠네? 뭐야, 0이야? 24분의 1인데? 아, 이거 바보 아니야? x는 24분의 2겠죠? 됐죠? x값, y값, z값. a 하루만. 그러면 얘 계산하면 12분의 1이야. 1분의 12분의 1만큼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12분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이게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얘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식을 풀 수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식 세우면 힘들걸? 뭘 x, y, z로 논지가 핵심이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풉니다. 드디어 활용이 끝났네. 활용 너무 오래 걸려. 풀려면. 19-2번. 보세요. 왜 히터는 꺼졌을까? 아주 춥진 않지? 키긴 할 건데. 좀 마탱이 같네. 2차, 2차야. 어떻게 풀어? 2차, 2차의 풀이 방법. 첫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푼다. 안 되면 제곱차항소고법 아니면 상수항소고법 푼다. 그것도 안 되면 대칭형인지 확인한다. 야. 그 네 가지를 기억해야지 풀어요. 알겠니? 응? 이세술은 남아 오늘. 어우, 너 이렇게 오늘따라 똘망똘망하니? 오늘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이야? 얘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는 건 땡큐 하면서 하는 거야. 아,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럼 x 빼기 4y는 0이라는 식과 위에 식 가지고 인수분해 했으면 밑에 식 가지고 푸는 거야. 선생님, 얘도 인수분해 되는, 하지 마. 예, 숫자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한번 풀고, x 더하기 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제곱은 6.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풀면 1차, 2차지. 1차, 2차는 어떻게 푼다? 대입법. 오케이. 1차, 2차는 다 대입이야. 대입. 그럼 16y제곱. 8y의 제곱, 2y의 제곱, 6y의 제곱은 6이네. y제곱은 1이네요. 그러면 y가 1 아니면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x값 구하시면 돼요. x는 4,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알겠어?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이제 집어넣는다. 여기다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야. 사라지네? x제곱은 6. 근데 물어본 조건이 아니구나. 자연수한 말이 없구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루트 6인데 첫 번째, 세 번째지 여기서는 x가 루트 6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6. 여기다 대입한 거야?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y는 루트 6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쌍 나옵니다. 이게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이입니다. 오케이? 얘도 똑같죠? 위에식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면 땡큐 하면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x 빼기 3y는 0이라는 식과 밑에 식 2x제곱에 플러스 xy에 3y제곱은 24. 두 번째 x 빼기 y는 0이라는 식과 2x제곱에 xy에 3y제곱 y는 24. 빨리 푼다. 대입법 이용해서 98y제곱 3y제곱 3y제곱이 24예요. 24네? 그럼 y제곱은 1이네요. 첫 번째 y가 1 집어넣으면 x는 3 y가 마이너스 1 x는 마3 이렇게 해서 순서상 2개 나오고요. y는 x, y 자리에 x 넣는다. (6이니까) x제곱은 4네. 세 번째 x가 2면 y도 2입니다.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작동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좀 지나면 켜질 것 같긴 한데 20-2번으로 갑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0이 나왔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2차인데. 그러면 최고차 항소고법 아니면 상수 항소고법. 선생님 왜 최고차 항소고법을 먼저 얘기했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최고차가 둘 다 2차야. 근데 딸랑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없앨 수 있잖아. 그럼 최고차 항소고법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지? 3이지 얘는. 토요일 아침이어서 힘든가? 다들 힘드신 표정들이네. 이제 정신 차릴 때 됐는데? 나 토요일날 제일 멀쩡한데? 오우씨, 달라진 모습이야. 당황스럽게. 빼면 19x. 빼면 마이너스 19y. 빼면 마이너스 19겠지 뭘.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1차식을 만들어 그럼 얘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어. 이때는. 알겠지? 풀면 되지 뭘. 1차, 2차니까 대입법. y는 x는 y 빼기 1. x자리 집어넣는다? 2y의 제곱 마이너스 5에 y 빼기 1 플러스 3y는 9입니다.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플러스 5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인수 y 제곱 y 마이너스 1은요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y 값은 2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첫 번째 y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는 1.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마이. 이렇게 해서 순서상 2개 나옵니다.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괜찮나? (20-3번)
얘는 얘죠. 얘는 얘예요. 최고차원 소거법을 하려 했더니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둘 다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럴 땐 상수항 소거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근데 잘 안 나와. 이렇게 내오진 않아, 학교 시험에. 왜? 이 과정은 사라졌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공통근행대에서 그 유형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는 모르면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둘이 뺍니다, 이제. 빼면 2x제곱. 빼면 7xy. 빼면 3y제곱이 0이 되는데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 돼요, 이제는. 되지? 그러면 x 빼기 3y가 0이라는 식과 밑에가 더 편하네. 밑에 걸로 풉시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풀고 또 한 번 또 풀면 돼요. 두 번째 2x 빼기 y는 0이라는 식과 이렇게 해서 몇 번 풀면 돼? 두 번 풀면 됩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차항 소거법이 된다는 것만 알아들으면 할만한데, 이거 최고차항 아니라 상수항이죠. 이 방법이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들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근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입법 9y의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5입니다. 3y니까 5y 제곱은 5입니다. y 제곱은 1이니까 y가 1이면 x는 3, y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두 쌍 나오고요. y는 2x 대입법 y 자리에 2x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x 제곱에 y 자리에 2x니까 8x 제곱은 5입니다. 뭐야 8, 8, 8, 5 뭐야 분수야? 리얼리? 맞죠? 9? 아니 너 5구나? 계산도 못해. 세 번째 x가 1이면 y는 2입니다.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쌍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찾으라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사. 최대값. 얘죠? 얘는 아니잖아. 5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이게 최고차항 소거법, 상수항 소거법에 대한 내용이야. 21-2번. 이씨, 왜 안 켜져, 이씨. 추운데, 이씨. 켜졌다. 좀만 참으세요. 잘 나올 겁니다. 봐라. 둘 다 인수분해 안 돼. 최고차항 소거법 하려니까 너무 숫자 커져.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 대칭형이 좀 확인하라고. 대칭형 맞아 안 맞아? 대칭형 맞냐 안 맞니? 대칭형 맞지? 대칭형의 뜻이 뭐지? 뜻이 뭐야? 대칭형의 뜻. 대칭형의 뜻이 뭐죠? 대칭형이 뭐야? 대칭형. 대칭형. 어이씨, 대칭형의 뜻을 모르고 대칭형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님들아. XY의 자리를 바꿨을 때 식이 똑같으면 대칭형이라 했습니다. 알겠지?
x, y를 자리 바꿔봐. 머릿속으로. 어라? 둘이 똑같지? 그럴 때 대칭형이야. 그럼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대칭형의 뜻을 모르면 풀이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아, 뜻을 모르는데 풀이 방법까지 외웠겠어, 설마? 외웠어? 이씨, 외웠네? 뭘 어떻게? x 더하기 y를 u로 치환하고요.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부드럽게.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u 더하기 v는 v예요. 왠지 얘는 인수분해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야 되는데 왜 듣냐고 묻으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묶는 거야. 그럼 얘가 UV예요. 그러면 결국 그냥 1차, 2차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2차 방식 풀면 돼요. 일조 넘어가는 거야? 4와 5. 첫 번째, U가 4, U가 5. 그때 V는 대입하니까 5. 그때 V는 대입하니까 4.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당히 귀찮아. 다시 X 더하기 Y로 바꿔주면 돼. 됐죠? 그러면 때려 맞출 수 있으면 때려 맞추세요. 여기서는 또 하지 말고 이렇게 뭐야? 생각해. 곱해서 4 더해서 5 뭐 있어? 그래 1하고 4 얘는 할만하잖아. 이게 두 쌍 나오고요. 더해서 4 곱해서 5 곱해서 5 더해서 4 없지? 자연수 중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굳이 또 풀지 말라고 한 번 더. 알겠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게 대칭형의 풀이입니다. 상당히 풀이가 길어요. 대칭형이. 어, 22일인데. 장이 나오네. 왜 이런 거야, 저는 대체. 똑같죠, 얘도. 식 자체 같은데, 뭘. 얘도 x, y로 묶으면 이건 좀 빨리 푼다. 저거랑 똑같으니까. 치환합니다. uv. uv. 됐죠? v는 71 마이너스 u 집어넣으면 넘겨서 정리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못 찾아서 못했어요. 잘 봐라. 큰 숫자일 때는 진짜 많은 걸 해봐야 돼.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겠지만, 맞지? 그럼 내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못 찾을 때야. 방정식인데, 딱 될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렇게 해서 5분 벌리지 말고, 이 방법도 있어. 봐봐. 이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잖아, 결국. 핵심은. 맞아, 안 맞아. 인정? 이 가운데 값은 뭐죠? 이 가운데 값. 이거죠? 이건 알죠?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이 값이 몇인지. 두 개 다 합이 몇이야? 71이죠? 이해 가죠? 괜찮지? 그러면 잘 봐라. 이 알파를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가운데 점이니까. 맞아, 안 맞아? 이 간격을 모르니까 그냥 t로 할게. 이 알파를 얘가 2분의 71인 건 확실해. 인정? 그럼 이 간격, 이 알파를 2분의 71 빼기 t라고 써도 되니? 베타를 내가 최후의 방법이라 했어. 이 숫자 너무 클 때야. 보통 때 이거 한번 봐보지. 하면 되니까. 이해 가니 여기까지?
근데 얘랑 곱한 게 두근의 곱이죠. 근데 두근의 곱도 알죠. 880이라고. 봐봐. 2분의 71 빼기 t 2분의 71 플러스 t가 880이야. 괜찮니? 얘 합차야. 괜찮아. 합차니까 할만한다는 거야. 합차니까 4분의 71 곱하기 71은 몇이지? 얘도 숫자 크네. 아, 마음에 안 들어. 7, 7, 7, 49. 맞나? 맞겠지? 맞을 거야? 5041인가? 됐나요? 빼기 t제곱이야. 이게 880이야. 됐어. 계산하면 돼. 4분의 500, 5041 빼기 880. 맞아, 이거? 맞겠지? 맞을 거야. 어우, 이것도 숫자 엄청 크네. 아씨,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근데 이 방법이, 분수에서 그래. 분수만 아니면 괜찮은데. 틀린 거 없지? 두근의 합. 맞죠? 2분의. 없는데? 28에 32? 48에 32. 3,500인가? 48에 32. 숫자가 너무 커서 나도 힘들어. 그럼 5,041에서 3,520 빼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빼면, 어이씨, 미쳤어. 1,521인가? 1,521은 뭐의 수의 제곱 쓸 거야? 왜 t 제곱이니까 100%. 뭘로 되니? 3으로 되나? 3, 55, 3, 7에 21. 507은 또 뭐의 제곱이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못 찾았다며. 최후의 방법을 알려주잖아, 지금. 6, 몇이야? 13 나오네. 맞아. 얘는 2분의 3 곱하기 13의 전체 제곱이야. 인정? 찾았잖아. 우리가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맞아. 그럼 t가 2분의 39야. 맞아. 그러면 여기다 2분의 39를 대입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1도 30인가? 그러면 16 나오잖아. 찾았잖아. 16 찾을 수 있다니까.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짚을 때? 분수에서 그래. 얘가 분수만 아니면 좀 빨라. 알겠지? 근데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아니 못 찾겠다며. 근해고시 쓰기 싫다며. 중요한 근해고시 쓰면 난리 나잖아. 더 커지니까. 맞지? 그래서 안 쓴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괜찮지? 나쁘진 않아. 분수 나와서 좀 그랬게. 분수만 아니면 좀 빨리 찾는데. 알겠지? 이 방법을 알면 숫자 클 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럭셔리하게 한 번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지같은 숫자들이 진짜 분수가 나와가지고 진짜. 16 찾았으니까 여기다 2분의 39를 더해보니까 2분의 몇이야? 110인가? 맞지? 39 110 55야? 16 곱하기 55 더하면 70. 이걸 어떻게 찾아? 16하고 55를. 못 찾는다니까. 웬만하면 잘. 찾으면 대박인 거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큰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분수만 아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분수에서 좀 더 그지 같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알아두면 뭐 남들 못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잘 안 나오지만. 23-1번 보자.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이 넓이보다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지?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는
가로는 8cm, 가로는 8만큼 줄였대. x 빼기 8. 세로는 4만큼 늘렸대. y 더하기 4. 했더니 넓이가 48만큼 늘어났대. 그러면 늘어났다는 거니까 이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48만큼 같아졌다. 시 끝! 1차, 2차니까 푸시면 돼요. 2 좀 곱하고 정리 좀 할게. 2 곱하면 96이네. xy 사라집니다. 1차식, 2차식이야. 4x 빼기 8y는 32 더하면 몇이냐? 128인가? 4, 32? 이거랑 얘랑 연립해서 붙이면 돼요. 아, 이것도 숫자 크네. x는 2y 더하기 32. 집어넣는다. x자리에. (2500) 4y적이 5y적 4 곱하니까 4, 32, 4, 2, 8 32 곱하기 32 이렇게 쫙 커. 오늘 머리 다 썼네. 1024 마이너스 2500 5y제곱에 128y 맞아? 숫자가 참 너무하는데. 됐죠? 1000 뭘로 되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숫자? 48, 14로 된다고? 맞아. 대박.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은 거지. 어떻게 찾아? 첫 방법, 쓰지 마. 분수야, 분수. 더 힘이 들어. 아닌데? 맞아? 마이너스인데? (128) 48 이거 플러스일 텐데 그러면 푸신 분 아무도 없겠네 이거 느낌에. 3, 8에 일단 2 2, 8에 16 9 5 7, 8에 56 아, 3 돼? 아, 3 되는구나. 아, 3, 8에 24 3 안 되는데? 이거 도형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아니에요? 아, 진짜. 고마워요. 빨리 말해줘서. 어쩐지 너무 숫자가 그지 같았어, 풀다가. 아우, 나 토할 뻔했네, 진짜. 아, 미안해.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안 푼다. 풀면 이거 풀려. 아, 이거 48, 세로. 나 답만 써놨거든. 어이씨.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난 답이 있어서. 답, 이거 맞으니까. 딱 맞네. 근데 부호가 틀려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문제 좀 제대로 읽을 걸. 왜 문제를 안 읽었지? 알겠죠?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깜짝이야. 어이씨. 큰일 났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 23-2번.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직사각형이 있대요. 여기 써있죠? 원의 직사각형. 지름이 10입니다. 직사각형에서 내접할 때 대각선은 항상 지름이 됩니다. 원주각 그 성질 때문에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랬대. 둘레 길이니까 2x 더하기 2y가 28. x 더하기 y는 14. 됐나요? 근데 피타고라스 수는, 이제 피타고라스는 상당히 많이 나와, 그림상으로. 근데 피타고라스 수 좀 알고 있으면 편한데, 피타고라스 수라는 게 있어요. 니들이 알고 있는 3대, 4대, 몇이야? 5. 이것의 2배씩은 다 돼요. 3배도 되고요. 인정? 그리고 1대 루트 3대 2. 나는 2대 1대 루트 3으로 외우는데 60도 1대 비율 1대 1대 루트 2 45도 45도 1대 말해봐. 알고 있는 거. 이거 말고 5대 12대 13 오, 8 나왔어. 15대 17.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상당히 수월하게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봐봐. 이걸 왜 계산하고 있어? 10이잖아. 그럼 6하고 8이겠지. 지가 뭐겠어. 맞아, 먼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알겠지? 피타고라스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편해지니까. 그래서 긴변은 8입니다. 오케이? 23-3번. 원가 정가 문제네. 하루 평균 판매액이 30만 원이었다. 특별 행사로 아이스크림 한 통의 판매 가격을 2,000원 할인했다. 했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지. 70통 증가였다. 하루 평균 판매액이 48만 원이 되었다. 할인하기 전 한 통의 판매 가격. 할인 전 한 통 가격을 X. 그럼 Y를 뭐로 넣을까? 문자 더 써야 되는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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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전 판매 개수야. 알겠지? 써있잖아. 70통 더 증가했다. 그런 말 때문에. 첫 번째 상황. 처음에 할인 전 이만큼 팔았다는 얘기야. 한 통당 가격에다가 팔린 개수면 전체 금액이 나오겠지. 이렇게 팔았더니 30만 원이 되었다. 일십, 백, 천만, 10만 됐죠. 두 번째. 근데 할인했어. 얼만큼? 2,000원 할인했어. 그럼 판매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대신 얘가 판매량은 늘어났어. 얼만큼? 70통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팔았더니 48만 원이 되었다. 일십, 백, 천만, 10만.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워서 푸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봐야 됩니다. 활용은. 제발 식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 식 세우는 게. 써야 돼. 자기가. 막히더라도. 그래야 늘어요. 활용은. 진짜. 활용만 나오면 안 하려고 그래. 어떡하냐. 근데 XY가 나와 있네, 이거라고. 대입해서 하면 70X, 2000Y 18만원 남고 18을 넣으니까 18 32 0000 이렇게 되나? 됐죠? 약분점하고 7x 빼기 200y 32000 뭐 숫자가 있다 이야? 진짜 x는
7분의 200y 더하기 32000 이렇게 되네요. 이걸 1차, 2차는 대입법이야. 여기다 다시 대입해. 7분의 200y 32000 y는 30000 일십 백천만 10만 됐죠? 공두개 없애고요. 2로도 약분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y제곱에 16y는 7 곱하니까 7, 5, 35 어우 숫자 진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찾을만해. 자연수니까. 아까 그 방법 쓰면 돼요. 찾았다 치자. 50과 50으로 나누자.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10인가) 안 되는데? 뭐 틀렸니? 계산을 틀렸어요. 계산 틀리면 어떻게 하니? 네? 16y가 아니라 160이네. 맞네 이제. 감사합니다. 다 안 틀렸다. 이 공 하나 틀렸다. 여기 아이씨 160이지 왜 공을 안 써? 오늘 숫자가 너무 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찾기 쉽지 않지? 숫자 커서. 복골복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최후의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얘는 해도 될 것 같아. 숫자 크긴 하지만. 열심히 풀었는데 아직도 5개 남았네. 보자. 활용이 많아서 그래. 활용이 많아서 24-2번 3번 보자. 24-2번 별표 치세요. 학교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24-2번 두 근이 모두 정수 M값의 합.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봐봐. 어라! 인수분해 안 돼. 근데 갑자기 두 근이 정수래. 시작 자체를 못해요. 이 방법을 기억 못하면. 기억을 해야 돼. 시작 자체를 못해. 왜? 설마 근해 공식은 좀 아닌 것 같잖아. 인간적으로. 맞지? 근해 공식 써가지고 쓴단 말이야. 이렇게. 2분의 m 플러스 마이너스 2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4.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손도 못 댄단 말이야. 이게 정수였다 해서 얘가 정수, 제곱수, 정수 그렇게 풀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 두 근이 정수, 두 근을 설정합니다. 알파, 베타라고.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풉니다. 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풉니다. 이게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들어 놉니다. 중요한 건 식을 내가 2개 만들었잖아. 맞지? 2개 만들었어. 근데 문자가 3개야. 그러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야? 정리하는 거야. 문자 하나 소거해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냥 정리해. M 여기다 치자. 넣는다.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U.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니, 이제? 많이 봤지, 이제? 24번 풀다 보니까 이거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이제
정수라는 조건 나왔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식정리합니다. 야. 이게 풀이야. 얘 풀이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알파, 베타, 빼기. 동의가 7이겠네요. 그러면 정수끼리 곱해서 7 되는 숫자는 많지 않아요. 17, 71, 마일, 마칠, 마일. 그래서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이때 알파는 2고요. 이때 베타는 9예요. 8이에요. 이때 알파는 8이고요. 이때 베타는 2예요. 이때 알파는 0이고요. 이때 베타는 6이에요.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2고 이때 베타는 0입니다. 결국 m값은 항상 둘이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하나 결국 m값은 여기서 10이 나오고 이렇게 더하나 m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m값 2개 나옵니다. 끝. 이게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 풀이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24에 3번. 선생님 얘는 정수인데요. 잘 봐. 정수는 정수인데 얘는 제곱이 포함된 식이야. 제곱이 포함된 식에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야. 풀이가 달라. 같은 정수라는 조건인데 얘는 제곱식이 포함된, 즉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아이고 그만 자. 그래서 0이 아니라 이 숫자. 얘도 숫자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10변형 시키는 거야. 이쪽에 4와 2를 더했으니까 이쪽도 5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십니다. 이제 봐봐. 결국 식은 하나나 식일 한 건데 풀이 방법이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가 돼서 곱하기 꼴로 바꿔서 풀고 제곱이 포함될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10변형해서 풉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 5야. 근데 x도 정수래. 정수를 제곱하면 제곱수야 무조건. 얘도 제곱수야. 제곱수끼리 더해서 5가 나오려면 얘가 1이면 4, 4이면 1 이것밖에 없어요. 제곱수 중에서. 그래서 순서상이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x-1의 제곱이 1일 때 y 더하기 2의 제곱은 4입니다. 암산할게. 이때 x는 0과 이때 x는 2가 나와요. 이때 y는 0과 이때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두 번째 x-1의 제곱이 4일 때와 y 더하기 2의 제곱이 1일 때가 나옵니다. 이때 x는 3, 이때 x는 마이너스 1, 이때 y는 마1, 이때 y는 마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몇 쌍 나오니? 몇 쌍 나와? 말해봐. 몇 쌍이야? 아니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4쌍 나오고 여기서 4쌍 나와. 더했을 때 최대. 뭐 어떻게 더해도 2밖에 안 나오는데? 더했을 때 최소. 이렇게 더나 이렇게 더나 똑같네 뭐. 마사. 최대값, 최소값 나옵니다. 이렇게. 마저 하고 쉽시다. 어드밴스를 하지도 못했네. 26-1번을 보자. 2014 x세제곱 2015 9
공통근이 실수일 때. 상수니까. 공통근이 실수란 말이 뭐야? 이식과 이식의 공통근이, 야, 누구 자냐. 봐봐. 공통근이 실수. 공통근이 있단 얘기야. 근데 구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러면 설정하라 했습니다.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설정합니다. 2014의 알파 세제곱에 A 알파 플러스 2015는 0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A는 0입니다. 어떻게 풀고 싶니? 딱 봤을 때. 대입법. 그럼 알파에 관한 알파 세제곱 숫자 크더라도 결국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알파가 실수를 했잖아. 공통분이 실수일 때. 알파는 당연히 마이너스 1밖에 나올 수 없죠. 나머지는 허근입니다. 실제로 이게 오메가잖아. 오메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 답이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공통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풉니다. 그게 풀이야. 2개 남았다. 얘랑 얘가 공통근을 갖는데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때 정수 A의 개수. 정수 A의 개수야. 야, 공통근을 갖는데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착하게. 그 인수분해 되는 건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아, 첫 번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수 있겠구나. 이게 공통근일 때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겠지. 대입하면 끝나는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 인수는 되네. 그래서 A는 마1과 3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통근이 2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공통근일 수 있겠지 뭘. 이제 또 2를 대입하는 거야. 8 A 더하기 1. A제곱은 0입니다. 8A 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 이때 A는 0과 8이 나옵니다. 싹 더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개수니까 그냥 4개네. 더하는 게 아니라 개수 구하래요. 이런 건 쉬운 거야. 어려운 게 이제 26-3번이야. 별표 쳐놔. 26-3번이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공통근에 관한 실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안 나와.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공통근은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너무 쉬워요. 봐봐. 야! 고만 자. 1타 2피. 2명이 일어났어요. 아싸. 고만 자. 공통근이 한 개래요. 이 말이 뭔 말이야? 공통근이 한 개란 말이. 두 식이 위에 식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야. 밑에 식 몇 차식이야? 공통근이 두 개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야겠니? 두 식이 같을 때야. 야, 공통근이 한 개란 얘기는 야, 두 식은 같지는 않아. 그 얘기야. 같으면 안 돼. 그때야. 어찌? 공통근이 한 개라면 두 식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공통근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응? 응? 웃으면서 죽여버릴 수 있어? 어떻게?
공통근을 설정합니다. 야. 선생님이 말했잖아. 심화 문제 풀이의 기본은 설정이야. 직접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심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알아서 구하는 거야, 걔는. 니들이 다 못하는 심화 문제는 다 설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설정. 있으니까 있겠지. 대입하는 거예요. 근이니까. 이제 어떻게 풀 거야? 둘 다 인수링 안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거야. 2차, 2차잖아. 네, 최고차항 소호법을 쓰는 거야. 이게 최고차항 소호법이 단독적으로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알아야 돼. 얘는 나오거든? 아!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빼보자. 별거 아니야. 빼보자는 얘기야. 아, 빼든가 더하든가 어떻게 하면 지지고 복구하자는 건데 최고차를 사라져. 2차. 사라지잖아. 빼는 거니까 밑에서 위에 거 뺄게. 빼는 거 그냥 더하는 거야. 더하면 돼. 3K. 밑에서 위에 거 뺀 거야. 그럼 마이너스 3K. 빼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착하게. 그럼 얘는 답이 뭡니까? K가 0이던가 알파가 1이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답 나왔다고 답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K가 0이 되는 순간 이 두 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봐. 3x제곱에 마이너스 x 3x제곱에 마이너스 x 두 식이 같은 식이 돼버려. 그러면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지. 그래서 K는 0이 아니야. 그럼 알파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얘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지. 알파가 1이라는 얘기니까 1 대입해서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1 넣어서 K 값을 맞아? 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진짜 여기다 K 넣어서 직접 해를 구하면 공통근이 한 개 나옵니다. 실제로.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대표 유형이야. 공통근에 대한 대표 유형이 이거야, 사실. 위에 게 대표 유형이 아니야. 알겠지? 위에 거는 그냥 공통근의 뜻을 좀 이해시키려고 나온 거고, 실전에서의 공통근에 대한 대표 유형은 26-3번입니다. 실제.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 쉬었다가 합시다. 쉬세요.